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4회차에 들어온 이탈리아 세리에 A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3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 살롱은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최대 이변 결과들을 다수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만 잘 보셨다면 등수에 충분히 드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 풋볼 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이신 닉네임 개구리님께서 승무패 3회차 1등에 적중이 되시면서 전국의 13명 중에 1명으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이 개구리님께서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보고 이변 픽을 잡아내셨고, 나만의 픽 두세 개를 섞으셔서 1등에 적중이 되셨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경기력 분석을 바탕으로 이변이 나올 것 같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경기들은 자신의 소신껏 이변 픽을 잡아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2.6배 8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중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풋볼살롱은 A매치 기간에도 이렇게 프로토 적중을 시키면서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특히나 2배에서 3배 정배 주력 조합뿐만 아니라 이 투폴 무자비 조합,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다폴더 고배당 무자비 조합까지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합을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승무패 추가 조합픽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도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들이 올려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월달에도 이렇게 고수분들이 99.9배, 91.9배, 70배, 43.2배 등 굉장히 고배당 조합을 카페에 공유를 해주셨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함께 적중을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들의 양질의 고배당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에 농구 승호패와 프로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양질의 승호패 동영상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고,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농구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구 시즌에는 야구 승일패와 야구 프로토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 역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이오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무승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 강도가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과 상대의 역습의 약점을 드러내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고 라스 팔마스 역시 역습 실점이 2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방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 역습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전방 압박이 빡세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는 라스 팔마스가 10.3, 라요가 10.9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는 라스 팔마스가 156회로 라요의 113회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한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 역시 라스 팔마스가 3골, 라요가 1골로 라스 팔마스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의 효율성은 라요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올 시즌 라리가에서 최하위권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13.95골 대비해서 실제 득점이 10골로 적은 반면에 라스 팔마스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1.29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14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라스 팔마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하면 이번 2차전 맞대결 역시 득점 자체가 그리 많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경기인데 그래도 라스 팔마스가 올 시즌 라요보다 근소하게 골 결정력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 팔마스의 주전 골키퍼인 바이에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방 확률 1등, 90분당 선방 2등, 득점 차단율 1등으로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스 팔마스의 바이에스 골키퍼이기 때문에 라요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이 바이에스 골키퍼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라스팔마스 역시 라리가에서 득점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원정에서 득점이 절반 이상 감소를 한다는 점에서 라스팔마스 역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자비 성향이 있는 팀이고 주중에 FA컵을 치른 이후에 가진 라리가 경기에서는 올 시즌 2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최전방 골 결정력 부족과 골키퍼들의 선방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올 시즌 1차전 맞대결 때처럼 0대 0이나 한 골 차 이내에 저득점 승부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수비 공백이 있는데 라이온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파테시스가 결장이 되고 라스팔마스는 중앙 수비수 코코가 네이션스컵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가장 땡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승무 투폴로 가는 이유는 라이오가 라스팔마스의 천정 면모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도 1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라요이고 최근에 라스팔마스 상대로는 9경기 5승 4무 무패로 나름대로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라요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라요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측면 수비 자원인 포이스 선수와 페드라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중앙 수비 쪽에서 만디 선수가 국가대표팀 차출, 베테랑 중앙 수비수 알비올 선수는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수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올 시즌 리그 20경기에서 41실점,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것이 바로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홈 10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이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력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지난 경기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도 비아레알이 코너킥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했는데 이 라스팔마스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최하위권인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했다는 것은 이 비아레알이 얼마만큼 세트피스 수비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스팔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6골로 최다 득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비아레알이 마요르카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 주전 수비수 곤잘레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주전 수비수 코스타, 마페오, 발리엔트 선수가 최근에 모두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량 증가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주전 수비 자원들이 또다시 줄줄이 결장이 된다면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위력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비 자원들의 부상이 많고 최전방에서 헤딩, 뚝배기가 좋은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결장이 되고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르지 않은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주중에 하브리그 팀과 FA컵 연장 승부를 펼친 마요르카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의 수비 공백 등을 고려했을 때 양팀 모두에게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마요르카 원정에서 비아레알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1.95골로 상당히 경기 내용적으로 비아레알이 마요르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AS 로마 대 엘라스의 경기인데 AS 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엘라스의 무승부 이상의 이변픽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앞두고 조세 모리뉴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이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구단 레전드 출신인 데로시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로마가 기본적으로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감독 경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리뉴 감독에 대한 선수단 신뢰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이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들어온 이 데로시라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서는 로마에서 족적을 남겼지만 감독으로서는 이렇다 할 커리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2부 리그 세리에 B 스팔이라는 팀의 감독직을 맡은 바 있는 데로시인데 이 데로시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지난해 2월 경질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부 리그 B클럽에서의 지도자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 역시 올 시즌 종료까지 단기 계약을 맡았기 때문에 확실히 데로시 감독 부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수비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주전 중앙 수비수 만치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현재 주전 수비수 은디카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스몰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지속적으로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AS 로마의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언급을 드렸던 로마의 수비수 3명이 키가 모두 190이 넘는 장신 수비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로마의 상대인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190이 넘는 주전 수비수 3명이 빠지는 로마가 엘라스 베로나의 강력한 제공권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주리치, 앙리같이 2m 가까운 장신 공격수들을 앞세운 고공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190 이상의 장신 수비수 3명이 빠지는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AS 로마가 핵심 중앙 미드필더 크리스탄테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백도 상당히 커 보이는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올 시즌 엘라스 원정에서 로마가 1대2로 덜미가 잡힌 바 있고 최근 엘라스 상대로 5경기 2승 1무 2패로 AS 로마가 상당히 고전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로마의 수비 공백 등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엘라스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역꾸역 로마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 로마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홈에서만큼은 엘라스 상대로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에 패하지 않았던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 특유의 홈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엘라스전을 앞두고 로마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 디발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발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로마의 감독 경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도 홈에서 꾸역승은 거둘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 역시 핵심 미드필더인 욘드레이 두다 선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두다 선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미드필더이고 무엇보다 올 시즌 로마와의 첫 맞대결에서 이 두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엘라스의 승리를 이끌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엘라스 역시 이 두다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중원 공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가 최근에 로마 상대로 3경기에서 2명이나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퇴장 변수가 있는 엘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이 이번 경기가 세리에 A 첫 경기이기 때문에 레드카드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퇴장을 주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엘라스도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특유의 제공권을 바탕으로 로마를 충분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엘라스의 무승부 이상의 이변픽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AS 로마의 감독 경질 효과 그리고 로마의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의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AS 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소유권을 되찾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215회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빌바오이고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 역시 6골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가 압박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그리고 역습에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에는 역습 실점도 한 골로 수비 뒷공간 리스크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리그 20경기에서 20실점, 경기당 평균 딱 1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공격력이 아쉬운데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이 16골이 감소가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빌바오의 주포 공격수인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또다시 원정에서 공격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발렌시아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9경기 중에 에서 무려 5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홈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빌바오가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의 공백을 백업 공격수인 베렌게르 그리고 비알리브레 같은 자원들이 잘 메워주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빌바오의 또 다른 주포 공격 자원들인 구루세타나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또다시 원정에서 공격력 기복을 보여주면서 발렌시아 특유의 홈 짠물 수비까지 더해진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는 최소한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10번 중에서 6번이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양팀이 맞대결 팽팽한 구도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중에 발렌시아가 홈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1대3으로 FA컵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발렌시아가 기대 득점값이 2.13골, 슈팅 숫자가 무려 20개나 됐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발렌시아도 나쁘지 않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도 최근에 주포 공격수인 우고드로 선수가 오랜만에 카디스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발렌시아가 최근에 21살 공격수인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리그 4경기 1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언제든 홈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원투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우디네세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우디네세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AC밀란 승리의 구매율이 70% 이상 몰려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 4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확실히 홈보다 기복이 꽤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AC밀란이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무려 3배 이상 증가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 10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실점이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미 11월 달에 우디네세와의 1차전 홈경기에서 AC 밀란이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AC 밀란의 두 중앙 수비수 선발로 나왔던 토모리와 티아우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AC 밀란의 두 중앙 수비수 토모리 선수와 티아우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AC 밀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실점이 3배가 증가되는 AC 밀란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을 살펴보면 AC 밀란이 점유율을 72%나 가져갔지만 오히려 공격 지표 면에서는 기대 득점값이 우디네스가 1.45골로 AC 밀란의 0.87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전혀 밀리지 않았던 우디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C 밀란 상대로 맞대결 2연승 중인 우디네스이고 6경기 기준으로도 AC 밀란 상대로 2승 3무 1패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디네스에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디네스가 올 시즌 최전방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5경기 기준으로 9골을 넣으면서 공격력도 살아나고 있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C 밀란의 원정 수비력 불안감 그리고 수비 자원 공백, 최근에 우디네스의 향상된 공격력과 이 무자비 면모, AC 밀란 킬러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AC 밀란의 승리 투표율 70%는 굉장히 과하게 몰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우디네스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셀타비고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전술 기조는 굉장히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팀이고 이 셀타비고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전형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팀 스타일이 갈리지만 양팀 모두 강점이 역습 한 방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가 역습 득점이 4골, 소시에다드가 3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주는 두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전체 2등, 셀타비고도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전체 3등을 달릴 정도로 양 팀이 경기 스타일은 다르지만 역습 한방과 세트피스 한방이 강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 모두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그 강점의 퀄리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10경기 5승 4무 1패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오사수나와의 FA컵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3무 1패로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핵심 플레이메이커 쿠보 다케우사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 파괴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이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격수인 아스파스, 라르센, 두비카스 선수들의 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셀타비고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던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오히려 슈팅 숫자는 17개 대 11개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셀타비고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소시에다드가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땡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타비고는 올 시즌 주중에 FA컵을 치른 다음에 가졌던 리그 경기에서 3번 모두 무승부가 나왔고 이 소시에다드 역시 주중에 FA컵을 치른 이후에 가졌던 라리가 경기에서는 1승 2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중에 FA컵을 치렀다는 점에서 승리까지는 어렵게 본다면 이 경기도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프로시노네 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리아리와 프로시노가 나란히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최다 실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 수비가 양팀 모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가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공동 2등, 프로시노가 5골로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취약하면서 동시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세트피스의 득점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명승부가 나왔었는데 칼리아리가 프로시노에게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만 내리 4골을 넣으면서 칼리아리가 기적적으로 홈에서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도 칼리아리가 추가 시간에만 세트피스로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주전 측면 수비수인 마르치자 선수가 결장 중이고 중앙 수비수 몬테리시, 측면 수비수 오요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칼리아리는 공격수 루분모 선수가 국가대표팀 차출, 공격수 오리스타니오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프로시노가 수비 공백이 있다고는 하지만 칼리아리 역시 공격진의 누수가 있고 올 시즌 칼리아리는 원정 성적이 19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원정 기복 그리고 프로시노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프로시노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노가 최근에 5연패를 당했지만 그 상대팀들이 유벤투스, 아탈란타, 라치오 같이 강팀들을 상대로 거뒀던 연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된다면 홈발을 받는 프로시노도 충분히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